지금부터 민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국악의 분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민속악 중에서 일반 대중, 일반 서민들이 향유했던 국악 중에서 굉장히 많은 보편적인 어떤 서민들이 향유했던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요인데요. 오늘은 그 민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는 크게 통속민요와 토속민요는 아닙니다. 통속민요는 어떤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넓은 지역에 골고루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 뭐 아리랑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고, 그것이 통속민요이고, 토속민요는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 불려지는 민요를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지방에서 이제 안 불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 주로 향유되고 있는 민요를 토속민요, 이렇게 크게 민요는 이제 통속민요와 토속민요로 구분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지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이름은 지역이지만 여기에는 일단 이 5가지로 나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딱 무조건 지역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따른 그 결과물로서 나온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 구분되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그 결과물로서 노래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 이 민요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바로 토리인데, 우리 민요에 나타나는 음악적인 특징을 바로 토리라고 합니다. 그 토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쪽, 혹은 무슨 토리, 무슨 스타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경기민요, 서도민요, 동국민요, 남도민요, 제주민요로 나뉘는데, 먼저 우선 이 경기민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민요의 특징은요, 바로 일단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충청북도 지역, 이 서울, 경기, 충청북도 지방은 지난 시간 수업 중에서 어디에 또 이렇게 지역으로 나뉘는 게 있었죠? 바로 사물놀이, 웃다리 사물놀이, 사물놀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웃다리 풍물 할 때 바로 이 지역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경토리, 아까 토리란 말을 했었죠. 민요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토리라고 한다고 했는데, 경기 민요, 경기 지방의 토리, 경토리라고 말도 하고요. 또 창부타령 토리라는 말도 쓰는데, 바로 창부타령이 이 경기 민요의 가장 대표적인 경토리를 가장 많이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이라서 창부타령 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부타령 토리, 창부타령 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스케일은 솔라도레미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 경기, 충청, 북도 지역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 수도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넓은 평야도 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공서나 상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풍요로웠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자체도 좀 밝고 경쾌해요. 그 다음에 일자 다음의 형태. 자, 일자 다음의 형태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것도 보고 지나갈게요. 음의 간격이 뛰지 않고 순차적 진행.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악보를 보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일자 다음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야라고 하는 그 음절이 있는데, 이 야라고 하는 음절을 2개 더, 야, 아, 아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으로 나뉘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현재 이제 그렇게만 나타나는데, 다른 어떤 곡들에 보면은 굉장히 한 음을 여러 음으로 분절시켜서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민의 특징 중 하나가 일자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 간격이 높이 껑충껑충 뛰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런 부분들요. 닐릴리리 닐리리야,
악보를 보면 음표의 머리 부분들이 매우 순차적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밀리리 밀리리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민요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곡들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랑, 창부타령이 대표적인 곡이라고 했으니까 창부타령 이런 것들이 있고, 충청북도 지역의 어떤 그때 나타내고 있는 경복궁, 한강수, 천안삼거리 이런 것들, 닐리리아 같은 것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그런 민요이죠. 다음 이제 서도민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민요는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제 북한 지역이라서 그렇죠. 평안도, 황해도 지방.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곡이 수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도민요는 수심가토리, 수심가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케일은 레미솔라도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레라도의 세 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특징은 흘러내리는 소리가 많아요. 흘러내리는 소리. 그 다음에 코를, 비음을 탈탈거리면서 응거리는 소리, 비음이 많이 나는 것이 이 서도민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단이 매우 불규칙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지역의 민요 중에서 서도민요 전공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표적인 곡 수심가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그 수심가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확실히 코를 비성을 많이 내고요. 탈탈거리는 듯한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수심가 가사가 좀 재밌는데요. 이거 이야기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약사몽혼, 사실 이 한자어인데, 약사몽혼,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이런 한자예요. 여기다 이제 한글을 갖다 집어넣은 건데, 한번 이제 여기 재미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사몽혼이란 얘기는 만약에 꿈에 행유적이면, 만약에 꿈에 이 님이 나타나서 행유적, 나타나서 흔적이 남으면, 문전성로를 하면 옛날 집들은 다 그 마루 밑에 돌이 있죠. 돌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마당을 지나가는 돌 길이 이렇게 있었던 구조였는데, 그 문 앞에 돌 길이 반성사, 반쯤은 모래가 되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이죠. 그리고 그냥 민요를 들으면 민요 하는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수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대표적인 곡들은 수심가, 뭐 자진나리, 몽금포, 싸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런 곡들이 서도민요의 곡들이고, 세 번째 동부민요 알아보겠습니다. 동부민요는 먼저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동부 태백산맥 줄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지방이라고 말을 하죠. 강원도의 동부지방, 그리고 함경도, 경상도 역시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들을 이제 길게 큰 띠를 이룬다고 봤을 때 그쪽에서 불려졌던 노래들을 동부민요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메나리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특징을 따서 메나리토리, 메나리쪼라는 말을 씁니다. 미솔라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튼이 이제 미라도, 세 음을 많이 써요. 그리고 미라도에서 3음 중에서 미나 혹은 이제 라 위주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동부의 어떤 특징, 강원도 영동 지방의 어떤 그런 삶, 자연 환경, 함경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경상도 역시 동쪽의 어떤 바닷가와 산촌의 그런 자연 환경, 삶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탄식조와 애원조 뭐 이런 식으로 그 슬픈 가락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라솔미 레도라라고 이제 떨어지는 레도라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 멜로디가 많은데 슬픈 느낌을 주죠.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원도 아리랑이죠. 강원도 아리랑이 왜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장단 배울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자, 박자를 보면 8분의 10박자죠. 8분의 10박자인데 그럼 이제 8분의 5가 두 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8분의 5박자가 이제 이 강원도 아리랑의 장단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언모리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3이 3이 아리 아리 이 쓰리 쓰리 이 보통 우리가 이제 3박이 3개, 3박이 4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여기는 3이 3이 아리 아리 이 쓰리 쓰리 이 하고 보통 이제 그 규칙적인 장단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아리랑은 대표적인 언모리 장단의 곡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자, 곡으로는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강원도 아리랑 언모리 장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한 노래 정선 아리랑에다가 조금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이 이유는 아리랑의 종류가 한 60여 가지가 돼요. 6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원조 아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정선 아리랑이 원조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경상도 가다 보면은 밀양 아리랑, 표지나 칭칭난해, 옹해야 같은 것들, 저 위쪽 신고산타령 같은 것들이 이제 동부 민요에 해당이 되겠어요. 다음 이제 남도 민요. 남도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전라도 지역이 되겠죠. 전라도나 충청남도 지방 그리고 경상도의 서쪽 지역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되죠. 이쪽 그 섬 지역 많은 그 우리 흔히 다도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요가 바로 남도 민요인데요. 자, 여기 역시 이제 별명이 있어요. 육자배기 토리. 육자배기라는 노래가 남도 민요의 특징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곡이기 때문에 육자배기 토리 또는 육자배기 쪼를 이제 남도 민요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우 남도 계면조, 계면이란 얘기는 우리 평조, 계면조 들어보셨죠? 서양 음악의 장조, 단조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계면조가 이제 닭의 얼굴만큼 이렇게 쭈글쭈글할 만큼 비통한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이제 조를 계면조라고 하는데 판소리, 산조 다 같은 계통이죠. 남도 지방에서 나타난 이기 때문에 매우 같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미라 시세음 중에서 미는 항상 떨어주고 그다음에 시는 꺾어줘요. 꺾는 소리가 나는 것이 매우 비통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조금 간단히 말해서 밑떨라 평시꺾 이렇게 말을 또 하는데 미는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가고 시는 꺾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역시 판소리의 그런 그 특징을 담았다는 얘기는 즉 굵은 목소리이고 극적인 뭐 비통함과 이런 것들이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고요. 역시 슬픔과 한이 많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남도 지방, 저 전라남도 도서 지방은 과거에 어떤 지역으로 많이 이제 됐던 부분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인식하실 테니까 그런 바탕 배경 때문에 슬프고 한이 담긴 노래가 많아요. 대표적인 곡을 이걸 한번 꼽아봤는데요. 진도아리랑. 자, 게일은 보면 샵이 하나 붙었으니까 이거 이제 미가 되겠죠. 미에 떨어요. 이게 떨어준다는 표시인데 미라 미랄라 미라 미랄라 이렇게 가죠.
아리 아리랑 쓰리스 이렇게 떨어주는 미는 떨어주고 그 다음에 시는 꺾어줘요. 어떻게 하나 아라리가 가 이게 되죠. 가난데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주면 슬픈 느낌이 나지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들을 때 그냥 민요하는구나 라고 듣는 것보다는 이런 특정 음에 좀 분석적으로 미를 떨어준다 또 시를 꺾어주니까 더 극적인 표현이고 슬픔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 난다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서 들으면 더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에 가사 중에서 문경세제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남도 민요에 문경이 나오는 말이 맞을까요? 남도 지방. 여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지역. 경상도 중에서 저쪽 서쪽 지역, 전라도에 가까운 지역인데 문경이 경상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불교 용어 중에서 문전세제란 말이 있어요. 문전세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든 천당이든 가기 전까지 세 단계의 문을 거쳐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문전세제는 웬 고개인가 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문경이란 말로 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좀 명백한 어떤 사실은 아니고 그런 이제 해석이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어법상의 문법상의 오류랄까 또 지역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민요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뭐 과학적으로나 문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요라는 것이 이제 구전되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국악을 발굴하는 분들이 어르신들 그 몇십 년 좀 됐죠. 물론 해방 이후에 그때 이제 국악학자들이 어르신들 찾아가서 녹취하고 또 그 가사들을 적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연히 구전되었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사의 좀 불분명함 또 앞뒤 문맥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민요에 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강술래, 그다음에 방금 들었던 진도아리랑, 남한산성, 동단기 타령 같은 것들, 역시 남도 지방의 바닷가이니까 이런 뱃노래 같은 노래들이 대표적인 곡들로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주민요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뭐 제주도고요. 자, 제주 민요의 특징은 제주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민요하고 그 육지죠. 육지에서 영향을 받은 노래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독립적인 제주도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떤 제주 민요만의 어떤 차이점을 앞에 네 가지 지방의 민요와 좀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토리가 없어요. 제주 무슨 곡 토리 이게 없어요. 그만큼 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특징이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토리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소도와 약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섞이긴 했지만 토속 민요가 더 많이 발달을 했어요. 자, 너영나영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주 방언은 응 발음이 많이 들어가죠. 응 발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영나영, 너랑 나랑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가사들은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매우 이제 건전한 내용의 가사들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어린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너양나양도 그렇고 아까 민요의 원조라고 했던 정선아리란 가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 해학적인 조금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얘는 전통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노래로 희화화하고 해학적으로 풀던 과정에서 좀 일반적으로 지금 불려지기에는 조금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각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곡들이 있어요. 멸치 잡는 거는 일단 제주 이제 섬이니까 당연히 이런
쪽 유형의 노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너영나영 이런 곡이 있고 오돌토기가 조금 유명하죠.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 민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